나는 분명 공룡 영화를 보러 갔는데 갑자기 에일리언이 툭 튀어나온 영화. 성에 가면 편지를 써주세요. 7월 6일 기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록의 주제는 영화 쥬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럼 쥬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스포일러에 대한 경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느 기록들과 마찬가지로 기록이 시작되게 되면은 이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가득 포함될 예정이니 스포일러에 민감하신 분들은 뒤로 빠꾸 하시고요. 쥬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을 보고 오신 분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이 영화를 어떻게 봤는지, 재미없게 봤는지, 재밌게 봤는지 혹은 까면서 봤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의 기록 끝까지 함께 누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기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화에 대한 짧은 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분명 공룡 영화를 보러 갔는데 갑자기 에일리언이 툭 튀어나온 영화. 그렇다고 그 에일리언이 공포감을 줬냐? 스릴감을 줬냐? 그건 또 아니었던 영화 라고 짧은 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저의 기록을 자세하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던 점을 쭉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좋았던 점은 클리셰를 비틀어버리는 전개가 좋았어요. 이 스릴러, 어드벤처물 하면은 클리셰적으로다가 저런 행동을 하는 친구, 저런 행동을 하는 캐릭터 당연히 죽을 거야 하는 그런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이 영화도 당연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당연스럽게 죽어나가는 캐릭터들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죽어나가는 타이밍을 완전히 비틀어 버렸어요. 그냥 생긴 것만큼은 클리셰 캐릭터야. 근데 그 클리셰가 작동하고 하차해야 되는데 그딴 거 없이 그냥 초반에 바로 쑥 데리고 가버리는 나름 신선하게 비틀어 버린 전개도 좋았고 또 한번 마지막에도 비틀어 버리죠. 대장격 되는 용병이 있어요. 흑인 군인. 그분 당연히 죽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리고 이 가슴 품 안에 가족 사진을 넣잖아요. 이건 죽어야 돼. 근데 어떻게 됐죠? 마지막에 웃으면서 나 살아있어. 친구 살아있었구나. 비틀어버리는 모습들이 나름 좋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좋았던 점이고요. 두 번째로 좋았던 점은 인상 깊었던 두 개의 장면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근데 그 두 개의 장면이 굳이 새롭게 비틀어서 연출돼서 좋았던 장면은 아니에요. 기존의 어떤 긴장감을 유도하는 문법을 그대로 따랐고 그게 정통으로 통했기 때문에 좋았던 두 장면이거든요. 첫 번째 장면은 그 가족 집단 중에서 여자의 남자친구 보약하는 남자친구가 아침에 소변을 누다가 뒤에서 공룡이 접근하다가 이제 죽는구나 하는 순간에 갑자기 이제 하늘을 나는 공룡이 탁 낚아채는 순간 거기까지도 좋았는데 그 장면이 유독 더 좋았던 거는 그 긴장감이 풀리는 순간 다시금 소변 소리가 나서 나름의 유머 코드까지 함께 작동해서 좋았습니다. 또 두 번째로 좋았던 장면은 이번에는 그 딸이 고무보트 몰래 끌고 오다가 선착장 위에서 공기 주입하고 퐁 터지는 순간 뒤에서 이렇게 자고 있던 공룡이 고무보트에 이렇게 확 가려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점프가 됐던 고무보트가 지상으로 뚝 떨어지는 순간 공룡이 사라졌네. 이거 되게 뻔한 장면인데 근데 그 뻔한 게 통했다. 그 순간 쉣 하면서 순간 나도 모르게 확 쫄렸어요. 그 두 긴장감을 유도하는 좋은 장면들이 있었다 나름. 또 좋았던 점은 헐리우드 영화 특유의 눈빛 교환하면서 로맨스가 빠르게 화끈하게 진행되는 장면이 없어서 좋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유럽 문화권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뭐 몇 번 만나지도 않았어. 근데 깊은 밤 혹은 엘리베이터에서 혹은 어떤 단둘이 있는 공간 혹은 밀접하게 부착하는 순간 서로 눈빛 교환받고 말 몇 마디 하면 갑자기 키스 확 갈기고 갑자기 막 잠자리로 휙휙 가잖아요. 이것도 스칼렛 요한슨 배우님과 남자 박사님이 몇 번 눈을 마주치는 순간이 있고 그러한 긴장감을 유도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순간 나는 또 그렇게 가나 이렇게 쫄리는데 안 갔어요. 너무 좋았다. 이렇게 좋았던 장면이 있고 진짜 그 유럽 문화권 특유의 급전개되는 로맨스 아니야. 그냥 육체적 관계. 저는 그게 조금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게 없으니까 좋았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또 좋았던 점은 스칼렛 요한슨의 등장. 정말 오랜만에 극장에서 볼 수 있어서 전 너무 좋았어요. 제가 스칼렛 요한슨 배우님을 되게 과거부터 좋아한 건 아니에요. 아이언맨에서 딱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쭉 팬이 돼서 그분 나오는 영화들을 하나 둘 이제 영화관에서 보기 시작했는데 블랙 위도우 이후에 오랜만에 탁 등장해서 우리 배우님 특유의 목소리로 나의 귀를 딱 황홀하게 해주니까 Hello, I'm here.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쥬라기 월드에 대해서 좋았던 점이에요. 그럼 이제 아쉬웠던 점을 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쉬웠던 점은 너무 지루했어요. 제가 이 영화 우리 스칼렛 요한슨 배우님을 본다는 그 기대감 하나로 정말 다른 영화보다 더 신경 써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영화관에 갔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막 잠이 몰려오고 막 진짜 힘들었어요. 특히 초반부가 서론이 길었어. 그러니까 공룡이 너무 늦게 나왔다는 거죠. 본격적인 공룡들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룡들과 스릴감을 주는 어떤 찡낑찡낑하는 장면들도 너무 부족했어요. 네, 이게 첫 번째 아쉬웠던 점이고요. 두 번째로 아쉬웠던 점은 공룡의 외형을 비틀어 버렸다는 겁니다. 나는 진짜 공룡 영화를 보러 간 거예요. 제 아무리 공룡이 이제 치킨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조금 코믹스러운 요소가 들어가졌다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상상하고 봐왔던 그 특유의 공룡의 모습으로다가 우리가 기대하는 공포감과 이 찡낑찡낑 스릴감 있잖아요. 그걸 느끼러 갔는데 한 번 주긴 했어. 가족 공격하는 공룡. 그 씬은 진짜 내가 기대하고 바랐던 공룡 영화의 장면이거든요. 그 수중전. 그거 말고는 없었고, 근데 메인 빌런으로 등장하는 공룡의 모습들이 그냥 에일리언인들이었어요. 이게 감독님 혹은 연출가님이 함정에 걸려버린 것 같아요. 공룡의 외형, 실제 외형들이 학계에 따라서 점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공포스러운 모습이 아닌 걸로 다가가고 있잖아요. 실제 모습이. 그리고 그 발표에 따라서 사람들도 공룡의 외형에 대해서 점점 코믹하게 보는 요소가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 관계자분들이 공포 줘야 되는데, 공룡 무서워야 되는데, 과거의 그 클래식한 공룡 모습으로 다가갔다가 사람들이 공포감을 못 느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모습을 비틀자. 어차피 사람들 공룡 보면 치킨 떠올릴 텐데 그것보다 그냥 아예 새로운 거 만들어야지. 그래, 새롭게 가자. 어차피 우리 티라노사우루스 해봤자 사람들 저거 치킨인데 왜 치킨처럼 안 생겼어 하고 웃을 거잖아. 그래, 그냥 비틀자. 이 함정에 걸려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에일리언 공룡이 탄생한 것 같다. 근데 아직까지는 과거의 그 클래식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클래식한 모습을 긴장감 있게 쪼여주는 주변 분위기와 맞춰서 등장시키면은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낄 수 있다. 진짜 그 메인 공룡보다 가족 공격하는 그 공룡 가 대치되는 순간이 메인 공룡과 대치될 때보다 더욱더 관람객들이 쫄리고 무서웠고 긴장했을 거예요. 클래식함에도 불구하고 외형이. 그리고 아쉬웠던 점 말씀드리면은 우리 스칼렛 요한슨 배우님의 액션이 너무 부족했어요. 블랙 위도우만큼의 액션을 기대했거든요. 근데 총 몇 번 쏘고 끝났어요. 아니 우리 배우님 모셔다 놓고 그런 모습밖에 안 찍어? 화가 나네? 액션이 너무 없었어요. 네, 이 점 아쉬웠고 그리고 앞선 그 아쉬웠던 점의 연장선이기도 한데 사운드적으로다가 긴장감을 주는 그 쫄깃하게 해주는 그 사운드가 살짝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분명히 사운드가 엄청 좋게 작동을 해야 긴장감을 더 고조시키던가 아니면은 긴장감의 끈을 더 길게 끌고 가서 관객을 더 빠르게 지치게 하던가 더 막 쫄리게 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사운드에서 그렇게 작동한 게 없었어요. 제 판단 한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뭐 영알못 드라마 알못이긴 하지만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기능적으로 사운드가 잘 작동한 것 같진 않다. 그리고 다음 아쉬웠던 점은 인물의 감정선이 너무 엉망이었어요.
특히 그 박사 캐릭터가 어느 장면에서 그랬냐면요. 초식 동물과 대자연이 함께 이 한 스크린 안에 담기면서 익스트림 와이드로 쭉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에서 저는 캐릭터에 대한 몰입 감정선이 완전히 붕괴돼 버렸습니다. 그 순간 엄청 그 박사가 막 황홀해하고 막 미칠 듯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죠? 바로 옆에 동료들이 죽어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막 공룡에만 미쳐있는 사람이냐? 그건 또 아니었어요. 그 인류애를 엄청 강조했던 캐릭터잖아요. 사람의 생존 문제에 대해서. 근데 갑자기 눈앞에서 막 그 황홀한 광경이 퍼지니까 내 동료가 언제 죽었다는 듯이 우와 황홀해 미칠 것 같아 와 공룡 대단해요 눈앞에서 공룡들이 동료를 죽였는데도 그 장면 때문에 저는 인물에 대한 그 감정선이 완전히 붕괴됐고 전체적으로 그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크게 몰입할 수 없게 됐다. 그 점이 아쉬웠다. 여기까지가 이 영화 쥬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아쉬운 점이었고요. 그렇다면 추천 대상 그리고 비추천 대상 말씀드리고 저의 부족한 기록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천 대상 제가 진짜 이거 깊이 있게 생각해 봤는데 제 판단 안에는 영화관에서 볼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천 대상이 딱히 없습니다. OTT로 나오면은 추천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스칼렛 요한슨을 스크린에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만 정말 특별하게 추천을 해봅니다. 정말 특별하게 그런 분들 제외하고는 굳이 극장에서 볼 영화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비추천 대상도 이렇게 얘기가 끝난 것 같습니다. 정말 아쉬워요. 너무나 좋은 배우님, 너무나 좋은 IP인데 뭔가 이렇게 망가져버린 느낌을 보니까 아쉽다. 이게 제 눈높이가 높아져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근 몇 년 동안 우리 볼거리가 너무 많이 생겼잖아요. 여러 가지 경로로 OTT든 영화관이든 또 자본의 규모도 커지고 그렇다 보니까 관객인 제가 눈높이가 높아져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 기록은 저의 주관을 담는 기록이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저랑 다른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존재할 거예요. 저는 그분들의 생각, 의견 항상 존중하고 리스펙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의 기록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부족한 기록을 끝까지 누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높아지는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꼭 성장해서 높은 수준의 기록을 남겨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응원하는 차원에서 특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